이건희 회장이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조센진인 거예요. 차별을 받아요.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이중섭 선생님이 작품이 빛을 발하잖아요. 실제로 강원도 경기 북쪽의 지역에 사시는 많은 분들은 이북이 고향이고 이북에서 내려오시거나 이북하고 왕래가 많았던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디아스포라에 대한 그 심리가 더 강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38선을 넘나들면서 살다 보니까 이 통일에 대한 생각 이런 게 조금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통일이라는 게 되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독일의 통일 과정을 보더라도 비용이라든지 그 문화적인 그 충격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통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통일을 하려면 그런 거에 대한 접근과 준비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하나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북에 있는 우리의 같은 동포 민족 또한 디아스포라의 어떤 그 측면을 갖고 있고 제가 우리 아내에게 은근히 끌렸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에게 은근히 끌리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문제들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 책도 되게 우리나라가 처한 분단이라는 현실을 굉장히 중요한 지점에서 쳐다볼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이에요. 이 책의 가장 이제 그 핵심이 되는 지점 중에 하나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이야기겠죠. 조총련이 있고 민단이 있고 북적을 어떻게 할 거냐, 일본을 귀화를 할 거냐, 뭐 그거에 대한 논란도 있고 일본에서의 한국인의 지위와 입장, 차별, 대우가 다른 부분, 그랬을 때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성경 선생님이 찬찬하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일본의 제1교포의 문화와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 이 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입니다. 저는 이제 일본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일본의 삶, 특히 일본에서의 제1교포의 삶을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 제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영상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었어요. 회장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회장 관련된 책이 몇 종류가 나와 있는데 거기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건희 회장이 초등학교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일본의 초등학교에 들어가니까 조센진인 거예요. 차별을 받아요. 어린 나이에 받았던 그 멸시와 추격을 받으셨대요. 당연하잖아요. 여기서는 그런데 거기 가서 딱 멸시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 나는 이거를 이겨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빠져든 것 중에 하나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김일, 박시길. 그래서 그 프로레슬링을 보면서 빠져들게 되고 실제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세요. 일본을 뭐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요. 신입하다 그러는데 이게 되게 미묘한 건데 일본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일본에 가가지고 조센징이라고 놀림받고 차별받았는데 친일파가 되겠어요? 이거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가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분에 대한 평가는 되게 뭐라고 딱 하나로 얘기해서 말하기는 좀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점 위주로 봤을 때 그 공적인 부분에 있어서 일본을 이겨냈다라는 그 면은 있어요. 전에는 일본으로부터 배워가지고 뭐 테레비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맡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 거꾸로 현재는 우리가 그들한테 기술을 알려줄 정도로 역전됐죠.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가 그것의 아픔과 그 상황의 그 고통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그 힘과 의지를 가진다면 디아스포라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건 하나의 상황일 뿐이다 라는 것이 회장 사례에서 저는 드러났다고 봐요. 일본에서 제1교포 생활을 했던 많은 어떤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지점이기도 해요. 천재신 이상 같은 경우에도 그분도 이제 일본에서
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잖아요. 조선 총독부에서 그 건축기사로 근무를 했었고. 근데 이분이 친일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 되게 애매한 문제잖아요. 일본에서의 서양 문물을 배우고 이렇게 했지만 디아스포라의 그 아픔을 간직하고 그걸 극복해내고 승화해가지고 오감도라든지 날개라는 소설이라든지 이런 문학작품 창조해내잖아요. 만약에 이상에게 일본에서의 디아스포라의 경험이 없었다라면 지금의 이상의 작품이 존재했을까요? 이중섭 부인이 일본 사람이잖아요. 부인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본으로 가잖아요. 그 가족이 헤어져 있는 그 슬픈 디아스포라의 상황에서 이중섭 선생님이 작품이 빛을 발하잖아요. 아이러니하게 가족의 이별이라는 이상이라는 그 아픔이 예술적인 원동력이 돼가지고 작품 세계를 만들잖아요. 그 작품 세계를 통해 가지고 디아스포라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 자체에도 그런 디아스포라의 삶이 있지 않냐를 느끼면서 위안과 평온을, 안식을 느끼잖아요. 디아스포라라는 것이 하나의 원동력이고 자극이고 하나의 씨앗으로서 봤을 때는 그 꽃을 어떻게 피우냐는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토양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를 갖고 있고 어떤 영양분과 과정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디아스포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과 문화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또 하나의 동류항, 고향, 헤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타지에 나와서 생활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거를 읽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하는 게, 그 내가 겪는 그런 어떤 디아스포라의 이산의 아픔, 고통,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다, 내가 타지에서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이거를 읽어보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유학을 간다든지, 그리고 내가 결혼할 사람, 내가 사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 뭐 타지에서 에서 생활을 한다거나 고향을 떠난 사람이다거나 그런 디아스포라의 성향이 있는 그런 관계된 분이랑 내가 교제를 한다,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내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걸 읽어보시면 더 친숙해질 수 있는 길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일본 분들에게 저는 이 책을 좀 읽으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일본 분들이라면 이런 책을 읽어서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일본하고의 우리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일본 분들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성경식 선생님이 쓴 디아스포라 기행, 추방당한 자의 시선이라는 책을 놓고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저는 38선 이북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선 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뭐 당연히 38선 이북에 있는 저희 같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바운더리를 만들고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바운더리 너머에 대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을, 어떤 울타리를 조금 허물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진정한 세계화의 길이 아닌가 싶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확장되고 더 살기 좋아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또 재미있고 의미 있는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랑이었습니다.